이와 관련 그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겐슬러 SEC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SEC와 CFTC는 모두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소속 규제기관이다. 또 위원회는 의회 소속으로 결국 암호화폐 현물 규제 권한에 대한 경계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게리 겐슬러야 좀 나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해보면 과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POS로의 전환 초기부터 수많은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POS로의 전환을 속행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느낌이 XRP 소송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SEC가 XRP와는 다른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춥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나가실 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은 오늘 역시 큰 움직임을 따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7% 하락한 19,3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16% 상승한 1,34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1.72% 하락한 0.45달러, 8위의 에이다는 1.12% 상승한 0.3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8%, 1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가 아니네요. 롱 포지션이 61%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9%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더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 크립토 마켓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체 노드의 파워가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차트를 내놓으면서 사상 최대치의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체 노드의 총 파워를 뜻하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가 사상 최대치로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2만 달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죠. 이제 특별한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말 그대로 박스권에서 심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과 12월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연준은 연말까지 5%까지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 이 매크로 경제 상황이 전혀 코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낮은 가격으로 채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 가격이 상승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미래 계획을 두어야 됩니다. 물론 2024년에서 2025년 정도는 되어야 가격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1에서 2년을 주기로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을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 희망도 없이 2025년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일부 수식을 원한다면 1에서 2년 안에 충분히 3만 달러 이상의 가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빠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빠지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승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이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다시 들어갔다가 또 몰리는 것이 다반사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내 최저점을 찍은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크게 치우치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냉철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트레이더 겸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인데요. 이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상승장 이어도 추가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한다 말하며 하락장 이어도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본인의 주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피터 브렌트가 했던 말 중 기억이 남는 말이 시장은 언제나 자만한 트레이더들을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언급을 했을 때가 작년 2021년 9월 시장의 폭락이 찾아왔을 때였는데 이에 3년 내 신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는 언급을 오늘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저점으로는 비트코인 기준 13,000달러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피터 브렌트의 3년 내 신고점 경신 전망 이제 바닥은 13,000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년 내로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그는 향후 1년 반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결국 신고점을 재차 경신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년 비트코인은 17,000에서 23,000달러 사이 좁은 채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 초 바닥을 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닥가는 13,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13,000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약 35%가량 하락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가격이 도달한다면 참 쉽지 않은 상황들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엔 신고점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 피터 브렌트가 3년 내로 신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불장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규모의 불장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고 크립토 마켓을 통한 자산 계층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잘 보이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뒤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의 채택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하도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묶여서 나오다 보니 SEC가 관할 기구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죠. 이에 과거부터 가상자산의 주무부처를 두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규제 관련하여서 공조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연도 SEC의 만행을 눈치챈 미국의 고위 임원들, 의원들에게서 CFTC 쪽으로 관할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법안이 무려 3개가 나옴으로써 슬슬 무게가 기울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크립토 시장 관련 한 가지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현재 6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 관련하여서 리플사가 미 SEC로부터 힘먼 연설문을 확보한 것인데 윌리엄 힘먼 연설문의 경우는 2018년 한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문이죠. 이제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리플사의 경우는 이 연설문을 확보하여서 XRP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XRP 또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설문이었는데요. 예, 드디어 의미 있는 1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얼마 전 또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하여서 이제 POS로 변환이 되었죠. 이에 이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SEC의 감독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CFTC의 위원장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여론이 본인들에게 돌아선 것을 아는 것일까요? 이 크립토 마켓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종사자들이 좋아할 말들만 쏙쏙 골라서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분류 여부 SEC와 입장 차이 존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미국 럿거스 대학교가 주최한 패널로 참여해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SEC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SEC와 CFTC는 모두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소속 규제기관이다. 또 위원회는 의회 소속으로 결국 암호화폐 현물 규제 권한에 대한 경계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게리 겐슬러야 좀 나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넘어오게 될 경우 생길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SEC의 공격이 될 것으로 이미 이제 보였었죠. 2021년 2월 리플과 SEC가 소송을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SEC가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게리 겐슬러는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입장의 변화를 표출하였죠. 이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 4가지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돈을 투자를 했는가, 두 번째로는 투자한 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다수의 사람이 투자한 돈이 공동의 기업에 속하는가,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이 되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받으면 이더리움 역시 증권 여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이제 초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적인 성격이 좀 강했으나 이후 만들어낸 생태계로 인해 증권성이 약해졌다라는 해석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걸 POS 전환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수수료를 얻고 리스크를 떠안은 셈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POS로의 전환 초기부터 수많은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POS로의 전환을 속행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느낌이 이제 XRP 소송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XRP와는 다른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니 미국의 의원들, 임원들 그리고 크립토 종사자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SEC와 이더리움의 증권 문제는 또 어떠한 시사점을 야기시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때는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도 현금으로 10억을 당장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100억 부자가 또 열풍입니다. 자산 규모가 한 100억은 되어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누군가는 월 1,000만 원 벌기가 목표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100억 부자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목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단번에 이룰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꿈에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정 자산이 누구에게나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제 부자나 이제 가난한 자 둘 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부자는 연 2에서 3%의 수익만 올려도 자산이 크게 불지만 개인은 5에서 6%가 늘어도 목표가 거의 안 나죠. 이 경기가 어려우면은 금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투자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개인이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금 투자는 금 선물 ETF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 자산을 여기에 몰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게다가 수익률로 아무리 높아봐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능하면 큰 비중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제어되지도 않고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뿐인데요.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비트코인을 사서 홀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참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전례가 없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며 투자자들이 왜 지금의 시기에 크립토를 떠나가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죠. 현재는 절대로 떠나갈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매수해야 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며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떠나가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